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모두 했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힘듭니다. 지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엄마표를 할 때 주의할 점, 생각할 점 세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엄마표를 하면은요, 그거 하는 대로 고민되는 점이 많이 있고요. 학원을 보내면은 또 학원을 보내는 대로 고민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엄마표를 하면은 이거 이대로 해도 될까? 학원은 언제 보내야 되지? 혹시 내가 학원 안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 제일 좋은 이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불안 들고요. 또 학원을 보내면은요, 내가 엄마표를 하면서 살뜰히 봐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학원에 가서 얘가 제대로 하는 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 계속해서 든단 말이죠. 네, 제가 엄마표의 정의를 좀 넓혀보자고 다른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요. 계획 공부 피드백에서 이 공부라는 단계를 아웃소싱 한다고 하더라도, 즉 다른 선생님한테 뭐 학원을 보낸 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관리의 과정이 있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엄마표라고 본다. 이 엄마표의 정의를 넓힌다면 이 엄마표라는 것은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엄마표의 엄마는 엄마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이 보호자, 양육자를 대표하는 말임을 한번 감안하시고 들어봐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엄마표, 좁은 의미의 엄마표예요. 집에서 직접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할 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 맹자라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이 군자가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공손추라는 맹자의 이 뛰어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군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군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형편상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정도로 행하지 않으면 노하게 된다, 화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계속되면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그러면 자식은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내게 정도를 가르쳐 주지만 아버지는 왜 정도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지만 그럼 아빠는 왜 안 하는데? 뭐 엄마는 왜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정의를 상하게 함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자기 자식은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표를 하면서도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가르치지 뭐 하고 엄마표를 하는 경우, 뭐 아이가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안 다닌다고 거부해서 엄마표를 하는 경우, 근데 학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내가 좀 아이 잡고 엄마표 시키고 싶은데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경우, 아이가 엄마랑 하면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내가 더 가르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표와 학원표 모두 다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내가 하는 것에서 최대한의 장점을 한번 끌어내보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 엄마표와 학원표 어떤 거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거 외에도요, 불안감도 좀 떠안아 줍니다. 또 교재와 커리큘럼을 선택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죠. 엄마표를 한다라는 거는요, 그 역할까지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불안감과 싸워야 할 때도 있고요, 교재나 커리큘럼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표를 하는 것의 장점도 엄청납니다. 우리 아이의 실력을 직접 보고요, 온전하게 우리 아이에 맞게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나갈 수가 있어요.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좀 넣어줘야 되겠다,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외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공부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는 그런 명강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를 관리하면서 뭐 필요한 영상 있으면 넣어주고, 책 있으면 넣어주고, 문제집 있으면 넣어주면서 좀 부족하면은 복습 더 하고, 괜찮으면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일정한 루틴입니다.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에요. 허비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학원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정한 어떤 루틴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하면은 피곤하다고 안 하고, 오늘 무슨 일 있다고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학원에 가면 어쨌든 강제성이 생기고 어떻게든 그 시간에는 하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집에서 하면은 그만큼 유연함이 생겨서 뭐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해볼 수 있고, 지금 못하면 조금 이따가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최대한 일정한 루틴을 갖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에 무슨 요일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그 시간은 학원에 가는 시간처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아이와 집에서 영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만 다니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엄마표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이 영어의 학원을 이름을 같이 정해봤어요. 그래서 마마 잉글리시, 네, 수학도 집에서 하면서 이제 doing 수학. 그러니까 마치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그 시간만큼은 딱 비워두고 루틴처럼 이제 집으로 학원을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쉽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도요, 저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팀 영상 가끔씩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존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습관처럼 배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뭔가 가르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좋은 점은 정체성이 딱 그 교사의 정체성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댓말을 하게 되고, 그 시간에 마치 내 아이를 과외하고 알바하는 느낌, 내 아이의 학원비만큼을 내가 번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남의 자식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맹자도 힘들다고 했으니까 남의 자식 바꿔서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제가 강의를 가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와 잘 하고 있는데 엄마도 딱히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학년쯤 되면은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학원을 보내는 시점은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엄마랑 아이가 이 엄마표로 진행을 하는 게 버거워질 때 가게 되는 거죠. 뭐 아이가 나 이제 학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이제 벅찬다, 야 좀 학원 가서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해지는 거지 언제다 라고 딱 정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엄마표를 하는 순간 불안감과 더 다퉈야 되는 일들이 많고, 내가 교재를 선택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지런하게 뭐 교재도 더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입시의 큰 흐름을 항상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 문제도 한번 보고 입시 개편안도 한번 보고, 이런 이제 영상들 많이 있죠. 사실 많이들 찾아보시잖아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입시에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야지 이 불안감도 다스릴 수 있고 필요 없는 과정은 좀 삭제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표를 하면서 이 불안감을 좀 내가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 건데요. 이 초등생활 처방전 영상을 보면서 같이 댓글도 달고 이야기도 하는 것도 하나의 소속감과 연대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생활 처방전이 이런 소속감과 연대감, 또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좀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를 통한 연대감은 좀 부족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올리는 용, 업로드용으로만 썼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저도 한번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생활 처방전에서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을 또 응원을 하고, 저도 엄마표를 해나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 가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짐해 보면서 일정하게 루틴을 정해보고, 그리고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좀 큰 흐름을 보면서 나의 불안감을 다스리고, 어떤 시점에서 학원을 보내야 할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